각 지점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종합하면 지점과 지점 간의 거리, 경위도상에서의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과학이 발달한 현재까지도 지도 제작의 상당 부분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데 지명이나 경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엔 지도 제작에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을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 예전의 지도 제작 방식은 직접 필드에 나가서 거리를 재고 각을 재는 평판 측량 방식에 의해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지도는 항공사진 측량 방식에 의해서 지형 지물을 취득하고 지명과 경계를 조사해서 평면상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실측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토지 측량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대동여 지도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을까? 실측 자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단서를 찾던 중 김정호의 지리지 속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정호가 쓴 첫 번째 지리지인 여도비지는 도별로 지역을 나눠놓은 일종의 군현 지리지인데 친구였던 최성환과 함께 저술한 책이다. 이 여도비지 속에 매 지역마다 그 지방의 경위도를 기록한 표가 들어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경위도는 북극고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경위도 기준이 있었고 실제 지도 제작에도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김정호가 직접 측정했던 것일까? 그 당시의 측량기기라든지 기술의 수준으로서 혼자서 그 많은 데이터를 측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뿐만이 아니고 김정호 선생이 저술한 그 여도 비지 속에 정조 15년 정해년 이때 신하에게 명령을 해서 팔도 관찰사 영의 경위도 좌표하고 서울의 경위도 좌표를 측량하게 했고 그것을 비변사에 있는 여지도에다가 요즘 말로 업데이트 시킨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김정호 선생은 그 당시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데이터하고 그때 측량한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의 또 다른 지리지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정조 15년 팔도에 미용을 내려 북극고도와 편동서도를 측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측량이나 측정을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한 결과 세종 때 이미 측량을 시작했고 전국의 주요 도로에 30리마다 표석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거리 측정을 위해 기리고철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는 스스로 종을 치고 북을 울리는 반자동 거리 측정기였다. 이 놀라운 거리 측정기에 대해서는 홍대용이 쓴 담헌서 속에 그 작동 원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기록에 따라 복원해보면 기리고차의 겉모습은 마차와 비슷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다. 수레가 발리를 가면 종이 한 번 울리고
일리를 갔을 때는 여러 번 울리도록 했다. 사람은 수레 위에 앉아 소리를 듣고 기록하기만 하면 됐는데 북소린 오리에서 한 번, 심리에선 여러 번이 울렸다고 한다. 세종 말에는 반자동 거리 측정 기계인 기리고차를 만들어서 전 국토를 측정을 했는데 당시의 줄자에 비해서 기리고차를 사용을 하면 거리 측정의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모습을 그려놓은 동궐도. 당시 궁궐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문 관측기구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통해 경위도 측정의 전통 또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경위도를 측정한 가장 큰 목적은 날씨를 연구해서 농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렇게 측정된 기록은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됐을 것이다. 조선 초기에 이제 간의와 같은 것을 그 이후로도 사용을 했을 것이고 후기에 가게 되면 적도이라든가 또는 간평이라든가 그리고 그것보다 좀 간단한 이제 상한의와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미 측정해 놓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도와 지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번 새로이 측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김정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대동지지 속에 자신이 참고한 도서명을 밝혀놨는데 모두 65종으로 고금의 지리학 서적들이 망라돼 있다. 이것은 김정호가 전통 지리학의 성과를 기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토대 위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서 1861년 대동여 지도를 완성했던 김정호. 그러나 그에겐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동여 지도는 1861년과 64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됐는데 이 두 개의 판본 사이엔 미세하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는 산맥을 새로 삽입했다. 지명이 새로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 10여 군데가 넘는데 대동여 지도의 수정이 목판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완벽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김정호의 집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대동여 지도는 1861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김정호가 눈을 감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 결국 이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 지리학의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리학의 성과를 계승 집대성하고 다시 거기에 지도표나 방점과 같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만든 것이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호는 왜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이 같은 지도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김정호가 살았던 조선 후기는 실학이 융성하고 또 상공업이 발달했던 그런